핫한 IT 이슈 짚어드리는 이슈다 시간입니다. 요즘 증시가 미국발 긴축 우려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지난해 많이 올랐던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대거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메타버스를 두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주실 매경닷컴의 김용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초부터 증시에 그야말로 혹한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해 이맘때 따뜻했던 분위기가 너무 대조가 돼서 더 추운 것 같은데요. 특히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게임이나 인터넷 서비스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말씀처럼 아무래도 이제 돈줄을 조이는 이제 긴축 정책의 여파가 이제 말씀하신 종목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주식 투자자분들은 매우 잘 아시는 이제 지표일 텐데요.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죠. PER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의 이제 순이익 대비 주가가 높은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즉 미래 성장 가능성을 더 중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PER이 높은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이제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인터넷, 플랫폼, 게임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들이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야들은 이제 현금이 많아지는 유동성 팽창 시기 때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바로 작년과 같은 시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야일수록 이제 유동성 시기에는 고평가가 받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현금이 귀해지는 긴축 정책 시기일 때는 더 큰 조정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발 긴축 우려에 따른 주가 조정이 더 커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장 현금이 귀해지게 된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현재의 수익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일단 모두에게 악재인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은 또 약간의 차이점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 지난해에는 사실 메타버스 트렌드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히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세분화시키지 않더라도 모두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낼 것으로 이제 기대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미래보다는 당장 현재 도움이 되는 분야를 이제 찾아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보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와 이제 가상현실 영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와 가상현실 영역이라는 구분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사례를 들어보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단적으로 이제 로블록스와 제페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장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로블록스와 제페토는 메타버스 전용 기기가 꼭 있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특히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그래서 미래 기술보다는 바로 현재 적용되는 기술들을 집합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성장 기대보다는 현재 수익에 더 중점을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로블록스의 주가가 이 약세를 보이는 이것도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수익 전망이 이제 악화가 되어서라고 이제 이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페토도 비슷한 기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영역, 가상현실 영역이 있는데 플랫폼 영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서비스들이고 네네. 그러면 이제 가상현실 영역은 어디일까요? 네, 이 가상 영역이야말로 이제 미래의 성장 기대가 되는 미래의 서비스로 이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분야에서 이제 일단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구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수다에서 몇 차례 언급했었던 오큘러스, 그러니까 즉 전 페이스북인 메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가상현실 기기이자 플랫폼인 오큘러스라 하더라도 지금 스마트폰 시장과 비교해 보면은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작죠. 네. 사용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가 더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 영향 때문에 이 주가가 고평가를 받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이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영역을 찾는 게 또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분화해서 현실에 조금 더 가까운 영역을 찾아간다. 그런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네, 과거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를 이제 종류별로 설명을 드렸었을 네. 때 이제 언급한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기기 분야를 꼽을 수가 있겠죠. 디바이스인 분야를 이 분야가 이제 메타버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가상현실 분야에서는 기기, 네트워크, 플랫폼, 컨텐츠 순서로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즉 이 순서대로 이제 좀 더 현실 이 시장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기기 분야,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이제 오큘러스가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보급이 많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이제 활성화되기 이전에 이런 이제 메타버스 전용 기기 보급이 이제 선행될 것이라고 하면 이제 그 기기에 필요한 여러 첨단 부품들이 먼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전용 기기에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참 기판, 초경량 기판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 등이 이 분야로 이제 꼽히는데요. 네. 국내에도 이와 관련된 IT 부품주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주들의 동향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투트랙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지금 미국발 긴축 재정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데요. 꿈이 밥을 먹여주냐라는 현실적인 조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열심히 밥을 먹어야 하지만 또 밤에는 당연히 꿈을 꾸기 마련이죠. 낮에는 꿈보다 밥을, 밤에는 밥보다 꿈을 쫓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수다 함께 하셨고요. 김용영 매경닷컴 기자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